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사설을 너무 늘어놓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보다 실제적인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격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주에 네 기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연, 월, 일, 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격국할 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중에서 바로 그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일간을 우리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 천간 중에서 그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체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국은 지지상에서 월지를 우리는 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국이라고 하는 건 일간과 월지에 의해서 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격이 일간의 격이 어떠한 격을 가졌는가, 또는 월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격국이 정해지는데요. 이때 월지는 반드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고하게 된다. 뭐 지장간이 3개가 될 때도 있고 2개가 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 일간과 월지의 지장간을 놓고 격을 정하는 것을 내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격을 갖다가 우리가 둘로 나눈다면 내격과 외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때 내격을 보통격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외격을 특수격이다 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격과 외격으로 나눠지는데, 내격은 모두 십정격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 십정격이라고 하는 건 10가지의 격을 말하는데, 이 격의 명칭은 육친의 명으로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수격이다, 정관격이다, 또는 정제격이다, 식신격이다 하는 식으로 육친의 명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십정격이라고 했으니까 10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격, 십정격이 우리 명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85%, 많게는 90%까지도 이 내격에 속하는 사주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특수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십정격의 범위에 들지 않고, 그 십정격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간과 월지로서 구성되지 않고 일간과 일지 또는 일간과 시지
또는 일간과 연지 이런 데에서 형성되는 격을 우리는 특수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격의 종류는 엄청 많지요. 그 중에서 문헌상에 오르내리는 것들이 약 72종에 이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 사주는 약 51만 8,400 51만 8,400개의 명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56만 1,600이다. 그러니까 51만 8,400의 사주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겠어요? 자, 연주가 60갑자에 의해서 60개로 나눠질 수가 있고 월은 12달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일주, 일간, 일주도 60개가 되겠죠. 60갑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가 있습니다. 시는 24시간입니다만 2시간 단위를 하나로 봐서 역시 12로 나눠집니다. 그 12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시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58만 8,400개의 사주가 있다. 그런데 56만 1,600개의 사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3이 됩니다. 시를 갖다가 특히 자시의 경우를 야자시와 조자시, 야자시와 또 명자시라고도 합니다만 그렇게 자시를 1시간 단위로 둘로 나누어서 13수로 봐가지고 곱하기를 했을 때 56만 1,600개의 명조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1만 8,400개가 됐든 56만 1,600개가 됐든 간에 그 사주를 우리는 모두 격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격으로 나누고 또한 우리가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둥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약 5천만이라고 할 때 똑같은 명조를 가진 사람들은 100에 못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97명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주가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 외부적인 어떤 영향, 조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사주를 우리가 격으로 나눈다 할 때 내격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그 명조의 일간과
월지를 견주어서 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격의 명칭은 우리가 10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들어보면은 우선 정인격이 있다. 정인격. 또 편인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있고요. 편관격이 있습니다. 정제격이 있고 편제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격이 있을 수 있고 상관격이 있죠. 그 다음에 육친의 명칭으로 얘기하면은 비견격도 있고 겁제격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명칭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본다면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걸록격이다. 걸록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겁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이다. 양인격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가지가 돼서 우리는 십정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격의 경우는 앞으로 72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51만 8,400개의 사주를 구분해 본다면 아마 특수격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밝혀져서 명명되어진 별들 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그 별의 명칭을 자기가 임의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특수격, 외격적인 요소는 아직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해서 새로운 어떤 구조의 사주를 발견했다면 발견한 분이 그 사주의 명칭을 붙이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격 10가지와 특수격 약 72종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명의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술과 의학이 겸비되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역학을 한다는 것은 역학만이 아니라 역술로도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역학과 역술이 함께 할 때 아마 우리가 활인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저는 이 격을 우주 만물에 격이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사물을 봄에 있어서 격을 모르면은 진가를 판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명리학에 있어서 이 격국은 생명과도 같다. 목숨과도 같다. 그런 것을
저는 마음에 두고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격의 구분에서 이러한 내격 10가지와 그 다음에 특수격 약 72종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많은 사주를 다 논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다 명료한 격국론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격국을 우리가 정하는 법, 이것은 내격에 관한 것이죠. 이 내격에서 일간과 월지, 암장간과의 관계로서 내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원칙을 세워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격을 알면은요, 저는 상담할 때 사주를 작성하면서 이 사람이 정관격이구나 그러면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 대운도 써야 되고 세운도 써야 되고 월운도 써야 되고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관격인데 그러면 그 정관격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 그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상담을 하러 온 분들은 크게 저의 말에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요. 사주를 통변할 땐 좋은 얘기를 많이 해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오히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이 격을 얘기할 때 해주면 됩니다. 정관격이면 준법 정신이 강하다. 모범적인 가장이 될 수 있다. 밖에서도 거짓이 없고 남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예사롭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일간은 천간 열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열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월지에 놓여 있는 지지는 12개의 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 연월 일시에는 위치별로 육친의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주 같은 경우를 우리는 조상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월주는 부모궁이다. 부모궁이다. 또는 형제 자매의 자리다. 형제 자매의 궁이 된다. 월지가요. 그 다음에 일지는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 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자손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의 경우 배우자를 시지에서 찾는 배우자가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시지에 놓여 있다라고 했던 것은 예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늘날에는 부부가 일심동체를 이루자면은 청강과 지지로서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인수, 어머니의 자리가 돼요. 이 어머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에게 있어서 비유한다면 하나의 사령부와 같습니다. 이 일간의 모든 것을 이 월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간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월지의 인수라고 하는 데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어머니가, 물론 부모가 되겠지만 어머니가 해결해 왔습니다. 엄마 용돈 좀 줘 하던 시절에서부터 엄마 나 뭐뭐 필요해, 나 어떠한 옷을 입고 싶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돈 좀 대줘. 아버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하튼 간에 이 월지는 일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령부와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주에서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과 월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격국이 형성된다. 그렇게 이 시간에 강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격국을 정하는 법 하나하나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